1976년 6월 27일 일요일 이스라엘의 주간 내각 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총리 비서실장 엘리 미즈라이가 라빈 총리에게 극적인 메시지가 담긴 촉지를 건넸기 때문입니다. 오후 12시 30분쯤 첫 번째 납치 소식이 접수되었습니다. 총리는 내각에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 순간에 벌어질 일들은 이스라엘을 전례 없는 혼란에 빠뜨렸고 약 3,500km 떨어진 곳에서의 대담한 작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곧 텔아비브에서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란스 139편이 납치되었고 현재 리비아 벵가지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즉시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고 세부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엘리 미즈라히 총리 비서실장이 라빈 총리에게 전화를 거는 드문 녹음에서 라빈 본인이 납치 소식을 직접 듣는 장면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츠하크, 이제 우리는 로이터 보도가 들어왔고 실행기관은 조르지 하바시의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전선이야. 그들이 납치의 책임을 졌어. 벵가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 나는 알아. 벵가지에 소식 없어. 소식 생기면 바로 알려줄게. 가자. 또 다른 통화에서 그들은 세계에 보낼 첫 메시지를 논의했습니다. 집에서 사무실로. 정부에 알렸듯이 우리 연초 바로 사무실을 프랑스 정부 사무실로 간주합니다. 이는 모든 인질의 운명에 프랑스 정부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특공대가 우간다 땅에 발을 디디기까지 또 한 주가 더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외교에 집중하고 있었고 결국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록을 위해 참모 총장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간다 측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변에 따르면 우간다가 동의하지 않는 한 케냐는 이 문제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무좌르다의 예갈론, 다른 나라들은 인질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3일 간의 긴장 끝에 마침내 납치범들의 요구가 도착합니다. 1976년 6월 29일 저녁 6시 30분 파리에서 극비 전문이 발송되어 처음으로 명단이 전달됩니다. 그들은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53명의 안보 수감자 명단과 총 500만 달러를 즉시 그들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돈은 몸값일 수도, 보호비일 수도, 아니면 추가 테러를 저지르기 위한 동기부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프랑스와 워싱턴 주재 대사들에게 보낸 전문에는 프랑스가 엔테베 인질들의 운명에 대한 책임 있는 상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에서는 본과 파리가 공동 입장을 원한다고 밝혔고 이틀 뒤 실제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협상은 모든 승객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프랑스인들은 약속과 달리 나머지 승객들의 석방을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최소 105명의 이스라엘인들과 남아있던 프랑스 승무원들은 여전히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우간다의 지도자 이디 아민이 납치범들을 보호했습니다. 수천 개의 문서에서 그는 핵심 인물이었고 협상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공항에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사칭한 인물이었습니다. 외교적인 문제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디 아민이 우리와 접촉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는 장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주요한 반유대주의자로 여겨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4년 전에 그는 골다 마이르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 전직 이스라엘 국방군 장군 레호밤 제비도 이디 아민에 대한 증거와 문서를 수집하여 내각에 더 이상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민의 죄악, 그는 그 문서 파일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팔레스타인 전투를 위한 대중적인 계획, 즉 인질들을 우간다로 들여오는 계획을 말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그곳에 착륙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어려운 심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테러리스트들과 협상에 참여해야 할까요? 그리고 인질들과 맞바꾸어 안보 관련 수감자들을 석방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안고 가야 할 딜레마였습니다. 엔테베 작전의 수만 건에 달하는 문서들 중에서 이곳 국가기록보관소에 도착한 자료들에는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기 직전에 가장 제한된 논의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로서는 가장 대담한 계획이었을 텐데 이스라엘에서 3,500km 떨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인질들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참모총장은 작전의 세부 사항을 설명합니다.
4대의 비행기가 시간 간격을 두고 출발한다고 참모총장이 말합니다. 비행대장이 선두로 호수를 지나 서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합니다. 라빈이 그를 멈추고 묻습니다. 거기 가본 적 있나? 네, 서쪽으로 방향을 틀고 착륙합니다. 이게 바로 인질들에게 최대한 빨리 도달하는 것이 임무인 주적도 됩니다. 쿠티 아담 참모차장이 저에게 연락해서 경고했습니다. 병사들을 준비시켜라. 곧바로 참모본부로 오라. 하지만 그 단계에서는 정보도 통찰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우리에게 임무를 맡겼고 우리는 언제 출발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24시간 안에 작전이 있으면 비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아직 나도 모른다. 내 사무실에 지구본이 있는데 예전에 지구본이 있었지. 우간다의 엔테베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을 구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대테러 전투 부대이기도 합니다. 훈련과 전투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저희는 지휘관들만 소집되었습니다. 단 쇼메론, 마탄 빌라이, 저 그리고 요니 네타냐냐후가 작전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내각 회의에 참석하라는 소환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각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하지만 라빈 총리가 말했습니다. 결정권이 있는 모든 장관들이 군 지휘관들에게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들이 정말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이 작전은 영원히 유대인의 용기를 상징하는 작전으로 남을 것입니다. 현대 전쟁의 판테온에 들어간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배워야 하고 항상 전투와 탁월함을 위한 영감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명심하세요. 들뜨거나 축하만 하다가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잘 했고 샤워도 했고 다시 쇼샤나로 돌아왔습니다. 네비 무사에서 향기를 맡아보세요. 군사작전의 성공은 전 세계와 국내에서 축하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야단을 대표해서 총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유로운 의회에서 우리의 관점은 다르며 앞으로도 분명히 근본적이고 진지하며 때로는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정말 훌륭하셨습니다.